예를 들면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회사를 정리해고를 당하시고 이제 커피를 해보시겠다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방에다가 담배 2보를 챙겨놓고 아침에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매일 걸었습니다. 매일 걸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커피의 신 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피숍을 차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커피숍을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커피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커피 맛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언제나 얘기할 때 커피숍의 성패 여부는 자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어떻게 구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근데 이 좋은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특별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강남도 좋아요, 어디도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실제 본인이 다녀보시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근데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커피숍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드리는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근거지와 가까운 곳을 고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아는 동네가 아닐 경우에 정확한 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뭐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카페를 차려야 되는데 이 모르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경우에 자리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잘 아는 동네가 돼야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고, 그 다음에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지를 알아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동네들 보면 그 음식점이 많이 있고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음식점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보통들 커피숍에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내 근거지 동네에서 이렇게 마땅한 자리를 못 찾는 경우는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가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번화가이긴 한데 술집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리에서는 그 커피숍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고, 직장인들이 많다라면 직장인들이 이동해서 식당으로 가는 경로, 여기를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것들은, 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실제로 가방 메고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는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회사를 정리해고를 당하시고 이제 커피를 해보시겠다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방에다가 담배 2보를 챙겨놓고 아침에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매일 걸었습니다. 매일 걸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담배 한 갑씩 주면서 여기에 커피숍 할 만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어보면서 돌아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자리를 구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자리를 구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거 잘 팔고 나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 동네를 돌아다니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돌아다니면서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이들 지하철에서 나와서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가게들을 구하시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돈이 좀 있는 경우에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가게들을 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커피숍의 경우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입구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지하철에 들어갈 때 커피를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상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나오자마자는 커피를 안 사고요, 거의 도착해서 커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 바로 붙어 있는 자리들 같은 경우는 커피숍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이제 풍수지리 얘기를 좀 하자면, 풍수지리에서 사람과 돈은 물과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과 같아서 경사가 져 있으면 물이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구하실 때 경사가 져 있는 자리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사람 심리상 경사가 져 있으면 그곳을 빨리 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 경사가 끝나서 이제 평지가 되는 지역, 아니면 경사가 겹쳐 있더라도 경사가 끝나서 이제 골짜기 지역들이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위치를 보실 때 경사가 없는 지역을 고르시고요. 아까 풍수지리에 물과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구하실 때 꼭 물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구하실 때 계단이 2계단에서 3계단이 넘으면 손님이 들어오기에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구하실 때 가능한 계단이 없는 곳을 구하시는 게 좋고, 계단 하나라도 없는 게 훨씬 더 장사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실 때 이걸 좀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주변에 커피숍이 없다는 얘기는 경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커피숍이 없다는 거는 내가 들어가서 커피를 팔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커피숍이 없을 만한 이유가 있는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는 곳에 커피숍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커피숍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저의 생각은 커피숍이 주변에 좀 있는 게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거는 한 가게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 오다가 질리면 다른 가게 가고, 다른 가게 갔다가 질리면 다시 이 가게 오는 행태를 보입니다. 즉, 커피숍이 많다는 얘기는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 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이 많은 동네일수록 좋은 게 뭐냐면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숍이 너무 없는 동네를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가게에 오다가 우리 가게 커피가 질릴 때쯤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커피를 끊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구하실 때 커피숍이 너무 없는 동네보다 적당히 경쟁이 있고 커피숍이 꾸준하게 많이 다닐 수 있을 만한 동네가 오히려 매출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커피숍을 구할 때 경쟁이 덜한 곳을 찾기보다는 커피숍이 적당히 있으면서 손님들이 꾸준하게 있을 만한 곳을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커피숍을 구할 때 이렇게 커피숍이 적당히 많은 곳에 가셨다면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내가 여기서 커피를 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많이 돌아다녀 보시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을 보시면서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료의 형태와 맛의 형태, 그 다음에 당도의 강도, 이런 것들을 다른 가게를 다녀보시면서 충분히 배우고 존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의 취향을 다른 가게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를 찾다 보면 커피숍이 없는 동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동네의 식당들을 많이 다녀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의 식당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식성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즉, 이 동네의 음식들이 기름지고 강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슴슴하고 자연 친화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커피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심심하고 자연 친화적인 음식들을 많이 하는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주로 거주민들이 많고 건강을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커피들도 자극이 없고 부드럽고 내추럴한 형태의 커피들을 많이 먹게 되고요. 이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이 팔리는 동네일수록 커피는 조제 음료, 즉
베리에이션 커피라 그래가지고 크림이나 시럽들이 많이 간 음료들이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고 커피의 메뉴들을 선정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런 거조차 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들을 좀 보시면서 편의점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나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요즘에 커피의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페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사실 편의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우유가 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뭐 프렌치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2+1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하나의 가격이 보통 2,800원에서 3,2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랑 큰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서 커피가 얼마나 팔릴지 그리고 얼마나 장사가 될지를 예측하시는 데는 편의점에 가서 이런 음료들이 얼마나 팔리고 있고 얼마나 장사가 되시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보시는 것들을 주변에 가게들, 편의점, 그 다음에 주변에 커피숍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이 동네에서 장사할지를 고르시게 되는데, 정작 계약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작 계약은 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주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흔치 않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다니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도 사실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파는 가게입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파는 가게에 불쑥 찾아가서 나 가게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게 소개시켜줘라고 얘기한다면 부동산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 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골이 아닌 뜨내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장 빨리 비싸게 팔고 싶은 물건들을 팔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다니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건 처음 가서 좋은 물건을 받으실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일들은 지역을 선정하시고 위치를 대충 선정하셨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해서 안면을 트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제 가게 하러 왔어요, 보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고 하는데 바로바로 선택하시기 전에 몇 번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안면을 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부동산에 정해놓은 부동산 몇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실 일이 뭐냐면 절대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빵이나 내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빵이나 음료, 아니면 동네에서 편의점에서 에너지 음료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서 인사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자리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여기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좋은 물건을 구해야 되니 그래서 당신과 친해져서 좋은 물건을 받고 싶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구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구하시는 걸 한 달 이내에 구하겠다 이렇게 잡지 마시고 대부분 지역과 공간이 정해지면 약 석 달에서 6개월 정도를 텀을 두고 부동산을 충분히 다니시면서 부동산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부동산에서 새로 들어온 물건 중에 굉장히 좋은 물건을 골라서 소개를 시켜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 보통들 최소 6개월에서 최소 3개월씩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도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창업 비용을 정해놓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달에 못 써도 최소한 경비가 200만 원, 300만 원을 쓰게 되다 보니까 한두 달만 지나도 조급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창업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비용을 쓰다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조금 더 늦으면 내가 창업을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이제 예산에 맞춰서 덥석 아무 물건이나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 물건이나 잡아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심해서 부동산과 친해지고 좋은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자리가 선정되면 이제 상권 분석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상권 분석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가 장사가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상권 분석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데서 이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상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카드사, 나이스 같은 이제 카드 결제사에 나와 있는 상권 분석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카페의 위치들하고 수익들을 분석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가게가 얼마나 장사될 건가를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지역을 넓게 선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지역에 알고 있는 카페가 있다면 그 카페를 바로 찍어서 최소 거리로 해서 보시면 이 카페에 대충의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 카페와 비슷한 컨셉을 한다면 얼마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를 선정할 때 조심해야 될 점과 두 번째 부동산을 다니면서 어떻게 설정할 건지, 세 번째로 상권 분석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사하실 수 있는 곳을 찾아내시는 것이 이 커피를 잘하는 것에 우선하는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조급증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장사를 하기 전에 가게를 얻으시러 다닐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자기 예산에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너무 자리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 부동산을 다니면서 하시다 보니까 부동산에 처음 가셔서 좋지 않은 물건을 소개받는 경우, 이게 좋지 않은 물건 중에서 고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요거를 조급증과 경험의 부족을 좀 이겨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혹자들은 뭐 그 동종업계에서 뭐 2, 3년 일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어때요? 일해보는 그 동종업계에서 막 일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커피숍이라는 게 실제로 훈련이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요식업이고 음식 관련한 직종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손님들이 항상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마치 연극무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로워도 항상 오는 손님 하나하나는 자기 돈을 내고 찾아오는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마음 먹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되신다면 남의 가게에서 일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카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나이가 충분히 많은 경우들, 그러니까 충분히 많다기보단 좀 과도하게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 고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천하는 것들은 남들이 나를 고용해 주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카페를 많이 다니시면서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관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고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가서 카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시는 거로 하는 게 좋고, 그 시간이 좀 기신 게 좋습니다. 커피숍은 사실 커피 맛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커피 맛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커피를 팔 수 있는 자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커피숍이 성공하고 싶다, 망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커피숍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커피숍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구하시면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일들은 쉽게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발품을 팔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더라도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